때때로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원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와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시작점은 확실히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INTJ 유형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워낙 속을 알기 어려운 유형으로 유명하죠. 저는 저 스스로도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소리는 쟤는 도대체 왜 저러니 였어요. 왜 다른 애들처럼 나가 놀지 않니? 왜 다른 애들처럼 활발하지 않니? 왜 다른 애들처럼 다른 애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니? 왜 그렇게 질문이 많니? 왜 다른 애들 같지 않니?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보통의 어린아이 같지 않았던 스스로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생각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겠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렇게 모든 게 좋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죠. 아마도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와 집에서의 평가는 상반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나에 대한 평은 아주 차가운 애, 영악한 아이였고, 학교에서 반 아이들의 평가는 아주 착하고 친절해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는 호구 같은 아이였어요. 저에 대한 평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고, 그것은 제게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죠. 나를 둘러싼 사회라는 거울은 이런 모습이 너라고 알려주는데 제 자존감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시절 제가 제일 미운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믿고 못난 나를 보여주기 싫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가면 속에 나를 감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리학, 심리 테스트에 관심이 많았죠. MBTI가 이렇게 유명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인터넷에서 MBTI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의 테스트는 더 간단하고 더 부정확했습니다. 할 때마다 다른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기억나는 건 세상의 빛과 소금형, 잔다르크형, 성인군자형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도와주면서 MBTI 정식 검사지를 통해 테스트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INTJ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나서는 어땠냐고요? 검사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검사지가 바뀌었거나. INTJ 유형의 첫 인상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 세상에 모를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유능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테스트지 결과를 읽어보고 있는 나는 안 그랬죠. 나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고 사실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분명 너무나 궁금했던 정식 MBTI 테스트였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이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남을 살피고 내 주위 사람들의 기분이나 눈치를 많이 보기만 했지 나 스스로를 관찰하자는 생각은 그때서야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 땐 어떤 감정이 드는지,
내가 이런 감정이 들 땐 어떻게 행동하려 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 INTJ 유형이 제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제가 몰랐고 무시해왔던 저의 특성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자존감을 채울 수 없었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와는 다른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쫓아가려 열심히 흉내내었던 나의 왜곡된 자아에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항상 마음의 소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못 띄우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참 재미없고 칙칙한 인간이지. 난 왜 이렇게 애교 있고 살갑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까? 사람들은 이런 나와 있는 게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을까? 아, 이것 봐. 사람들은 나 같은 애랑 함께 있는 거 싫어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혐오스러울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할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는 쉽게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스로의 비난을 듣느라 혼자 스스로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INTJ 유형이란 것을 인정하게 된 이후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유형이라 이렇게 행동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하였던 거였죠.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유형이라 혼자만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사람들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하고 맘에 없는 말 못하는 건 머리 타입의 직관형인 NTJ 유형이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죠. 나를 알고 나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내가 INTJ라는 걸 인정하니 어떤 성향의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타적이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것과 이기적여 보여도 개인주의자로 사는 것이 더 맞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와 있을 때 어색한 공기가 싫어 억지로 말을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를 있는 그대로 두기 시작하니 나와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직 저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원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와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시작점은 확실히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하게 되는 MBTI 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 역시 어릴 때 해봤던 인터넷으로 했던 그 검사들은 다 다르게 나왔으니까요. 하나의 결과를 맹신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확정지어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의 작은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해요.